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는 현대사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직업, 혹은 조금은 낯설고 특별한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취준생이 묻고 현직자가 답하다 취문현답.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민입니다. 오늘부터 취문현답을 통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취문현답의 첫 번째 게스트로는요, 쇼호스트이자 라이브 커머스 강사로 활약하고 계신 김지민 쇼호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또 영광인데요. 네, 오늘 제가 쇼호스트로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지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김지민 쇼호스트님께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쇼호스트를 꿈꾸게 되신 계기나 네. 언제부터 쇼호스트를 준비하셨는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거의 2세대 쇼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쇼호스트가 시작이 된 거는 1990년대. 홈쇼핑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1세대 쇼호스트가 탄생이 됐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2세대 쇼호스트가 탄생이 되는데 저는 2001년 10월에 이제 공채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최종 합격을 2001년 12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쇼호스트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사실 없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흥미가 생겨서 우연한 기회에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죄송해요. 살짝 재수없다라고 덜컥 돼버렸어요. 그래서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로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정말 운 좋게 돼서 쇼호스트 활동을 여기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경력 없이 지원한 첫 공채에서 합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첫 공채를 준비할 때 그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셨나요? 첫 공채는 정말 그냥 산 넘어 산이었는데 일단은 서류 접수가 있었고요. 발표가 나면 이제 1차 카메라 테스트, 또 2차 카메라 테스트,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상품을 하나 이제 정해서 네. 간단하게 1분, 3분 정도 시간을 주면 이제 그 안에 상품 설명을 곁들이는 그런 식으로 쇼호스트 공채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첫 공채에서 바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쇼호스트님이 생각하시는 네. 본인의 합격 비법이라던가 무경력인데도 쇼호스트로 데뷔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네. 약간 가능성에 좀 점수를 많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저희 기수들 중에서 딱 2명이 이제 주부였어요. 근데 주부라고 해도 이제 막 1, 2년 차 새내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의 고객이 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주부인 쇼호스트가 필요했던 것 같고 오디오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임원분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몰랐다가 내 가능성을 좀 그분을 통해서 제가 좀 인정을 받았죠. 그렇다면 김지민 쇼호스트님의 첫 방송 데뷔 순간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때요.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할 때 이제 선배님이 진행을 하고 이제 옆에 서브라고 하는데 서브 쇼호스트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단독으로 혼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요 방송 거의 없는데 JVC 캠코더였어요. 이렇게 해서 요즘은 그때 막 촬영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자 선배님이랑 옆에서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가 없어서 막 캠코더를 쓸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다가 방송도 처음 데뷔를 해야 되고 이 상품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작 방송에서는 거의 네 하고 나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음 방송을 그렇게 무경력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발전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동기들이 방송할 때 스튜디오에 가서 보거나 이제 하는 거는 초반에만 하고 이제 안 보는데 저는 그래도 실제를 봐야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방송 경험이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핸디캡이 됐고 그것 때문에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아무튼 남들은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경력을 쌓아왔던 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 저도 뭐 어떻게든 뭐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진정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방향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모니터하자. 그리고 많이 정리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동기들 중에는 정리하는 저희 동기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도 뭐 생방송을 1시간씩 뭐 한 4번, 5번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그냥 그때그때 가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한 번 하면 없어져 버리고 자료가 이게 누적이 안 되고 매출 관리가 자기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했다면 저는 좀 그거를 누적해서 정리해서 분석해서 나름 표도 만들어 가면서 이거는 제가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엑셀 파일을 좀 다룰 줄 알았던 그 이력을 바탕으로 또 저 나름대로 장점으로 활용했죠. 네, 그렇다면 쇼호스트 이외에 다른 경력이나 활동은 또 어떤 걸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잠시 이제 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동화구연 자격증을 또 땁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송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 오디오, 이 목소리를 좀 다듬는 거에 대한 좀 욕심도 있었고 또 홈쇼핑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 왜 그림책 방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화구연사 자격증을 따서 그때 제가 복직을 해서 뭐 그림책 방송을 꽤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주로 뭐 생활, 주방, 식품 쪽 방송을 많이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 쪽 방송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쇼호스트 분들의 하루 일과도 궁금한데요. 네. 보통 방송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어떻게 일과가 흘러가는지. 네. 이거 궁금하실 수 있죠. 쇼호스트는 방송이 있는 날은 일단 방송이 있기 한 2시간 전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시 방송이라고 하면 7시까지는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분장실로 가게 되고요. 분장실에서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메이크업 헤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분들과의 1시간 전에 이제 미팅을 간단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마치고 보통 방송을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게 되죠. 그럼 방송이 마치면 사후 미팅을 바로 하는데 이때 미팅은 뭐냐면 실적이 바로 나와요. 이때가 진짜 아주 힘든 순간입니다. 즐거운 순간이 될 수도 있죠. 보통 1시간마다 매출 목표가 있거든요. 네. 이번 시간은 뭐 목표가 2억이다. 어떤 네. 시간은 뭐 3억이다. 이렇게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달성률이 또 바로 나와요. 바로 점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매번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사후 관리를 마친 후에 그 다음은 뒤에 뭐 일정이 없으면 바로 퇴근. 그럼 지금까지 정말 긴 세월 동안 방송을 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이거는 조금 솔직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모든 상품이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다 보면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 상품은 그래도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 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해야 될 때 나는 이게 꼭 이렇게까지는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점을 찾아야 될 때 그런 때가 조금 좀 힘들죠. 방송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기보다는 사실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되게 즐거워요. 네, 그래야 힘든 줄 모르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상품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 상품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이제 소개할까 이런 것도 재미있고 이제는 쇼호스트들 중에는 아이들을 이제 낳은 엄마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거를 실제
좀 느끼는 바도 있고, 아.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저보다 언니뻘 되는 분들은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럼 좀 10년 전만 하더라도 갱년기 하면 엄마들 얘기를 네. 했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이제는 본인들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더 진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쇼호스트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보람찼던 순간은, 글쎄, 뭐 이런 데 나오면 굉장히 이게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사적인 보람일 수도 있는데요. 네. 뭔가 상품을 보는 좀 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이런 상품은 이제 어떤 걸 보고 사야 되는지. 네. 네. 또 제가 주위에 권해줄 때도, 약간 고객별로 선물도 이제 추천해줄 수 있는 안목이 네. 생기고, 네. 그래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보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안목이 좀 높아진 거, 네. 이런 또 만족감은 있죠. 근데 이 직업만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점인 그렇죠. 이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키워질 수 있는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쇼호스트를 꿈꾸는 취준생과 대학생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쇼호스트를 꿈꾸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아무래도 문턱이 좀 낮아진 것도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근데 단시간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이해하고 실습으로 체화를 한 후에 방송을 했을 때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과정을 가지신 후에 쇼호스트에 도전해 보신다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김지민 쇼호스트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저희 취문현답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이 묻고 현직자가 답하다. 취문현답,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